정부의 경제 대책을 놓고 시끄러운 건 또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죠. 다름 아닌 6.27 부동산 대책입니다. 대출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다 보니까 벌써 시장에서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입주장은 물건이 많으니까 더 싼 게 있을까 찾아다니고 있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일단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월세는 매달 내야 되는 세가 있으니까 생활비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상당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를 살려는 사람이 늘어 전세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국 월세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주택대출 6억 원 제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네. 매매 시장뿐 아니라 전세 시장, 청약 시장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대출이 6억 원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을 구매하려던 분들은 일단 빚을 내서 구매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거래량도 줄고 계약 취소 물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의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불안한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세입니다. 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전세 때문에 이런 대출금 때문에 막히게 되면 전세를 눌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는 전세 제도는 2+2.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 물건이 줄어든 가운데 이번에 특히나 조건부 전세, 새 집을 입주할 때도 전세 대출 껴서 바로 입주해라. 대출 끼게 되면 바로 입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6개월 되면 안에. 신규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전세값 시장, 규제가 전세 시장을 흔들면서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찬반 논란을 떠나서 강력한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투기 세력의 거품은 뺐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막았다라는 것, 신혼부부 대출이라든가 네. 생애 최초 대출, 그 두 번째가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대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이제 예상하지 않고 이제 차단 먼저 했다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군요. 꼼수 편법 대출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참에 이루어진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우려가 돼요. 일단 P2P 대출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 사적 거래를 중개해 주는데 주로 소액 거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이자율이 10%가 넘어요. 오, 엄청 높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도가 없다라는 이점 때문에 몰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사업자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저는 사업을 목적으로 영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이걸 이제 주택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나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세 가지가 크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법 대출 관련해서도 이참에 그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